역사 속 미스터리 19 12를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가 외면한 모모. 1976년 일본에서 출간된 히미코 도레 수수께끼. 하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강제 회수 조치, 일본 사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히미코가 누구죠? 이 책의 주인공인 히미코는 2, 3세기경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타이국을 세운 여왕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는 정작 자국인 일본에서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서도 이 히미코라는 이름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우거나 뭐 그런 건가요? 자, 일본 역사서의 속일본기에는 일본의 여왕 코겐 덴노가 등장합니다. 굳이 히미코를 여자이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역사서에는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외인전의 기록, 외국의 난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내 함께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름을 히미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해 예물을 보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분명 일본 외의 여왕 히미코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신까지 파견했다. 실존 인물이네. 그러네.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왜 무시하지? 이게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히미코의 존재가 미스터리한 이유에 대해 일부 국내 역사학자들은요. 히미코는 가야국의 공주로 수로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는 규슈 지역에서 가야의 문화 또 유물이 다수 발견되며 가야의 공주가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역사에서 히미코의 존재를 지운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자신들이 정사라고 미는 어떠한 학설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제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 써 있는 걸 거야. 이러는. 맞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의 역사서에는 존재하지만 정작 자국 역사서에선 사라진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사성 미스터리 19 11일 공개합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통일 신라 시대 일본 규슈 다자이 후에 신라 왕자 김태렴이 700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천황에게 경덕왕의 전원을 대신 전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 몸소 조공하려 하셨으나 국정이 해이해질까 염려하시어 저를 대신 보내셨으니 신국의 특산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당시 두 나라의 국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 일본은 신라와의 교섭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신라의 왕자가 먼저 당나라 왕자와 동급인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며 대우해 주지를 않나. 게다가 조공까지 준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선 완전 땡큐였습니다. 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조공이라는 용어가 사실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거슬리죠. 일본에 조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자 김태렴은 조공을 바치고 남은 물건들을 귀족들에게 판매,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신라로 돌아가는데요. 자, 왕자 김태렴이 신라로 돌아가기 전 재방문과 함께 조공 그리고 외교 문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신라 왕자한테서 소식이 없지? 신라에 사신을 보내보거라. 뭐라? 우리더러 조공을 보내라 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으니 쏙 물러가라 하거라. 왜냐? 신라 왕자 김태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누가 이거 사기쳤네. 일본을 털어먹었네요. 자, 당시 경덕왕에겐 장성한 아들은커녕 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우리 역사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만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려 700명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여왕을 만나 돈을 두둑하게 챙겨온 김태렴.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왕자를 사칭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당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700명 정도의 인력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김태렴이 진골 신분의 귀족 혹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대규모 인력과 조공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을 가졌었던 자, 또 신라 관리에 눌려 피했거나 묵인 아래 바다를 넘어 일본에 간 자, 그리고 스스로 신라 왕자라 칭한 김태렴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진짜로 저 시대에 이 700명을 배에 태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네. 그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왕자 사칭이잖아요. 목이 달아나지. 신라 쪽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 뭐야? 신라에서. 뭔 나는- 얘기야? 나 아들도 없어. 자, 그 당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한 김태렴. 그는 신라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큰 사기꾼이었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6위를 공개합니다. 선화공주는 모모가 아니다. 백제서동이 절세 미녀로 알려진 신화의 선화공주를 사모해 아이들에게 일부러 부르게 했던 노래 서동요.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 맞둥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동은 백제 무왕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백제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의 국경을 초월한 러브스토리는 서동설화로 전해지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화공주가 사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실제로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잖아. 삼국유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동설화에는 백제 왕비가 된 선화공주가 무왕에게 간청해 미륵사를 세웠다고 서술돼 있죠. 실제로 미륵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화공주 또한 실제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9년 선화공주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미륵사지 서석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639년 무왕의 왕후이자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 지은 절이라고 각자된 사리 봉안기가 발견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륵사를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신라의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토착 귀족이었던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 자체를 허구라고 단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왕비가 여럿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선화공주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에는 남아있지만 정사로 통하는 삼국사기엔 전무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 선화공주는 신라 왕의 딸이 아니라 그보다 신분이 낮은 신라 귀족 또는 익산 지역 호족의 딸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분과 국적 세탁을 위해 설화의 극적 요소가 강조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저 얘기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지방 변방에 있는 귀족의 딸일 것이다. 왕이 아니라. 네네네. 근데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뭐냐는 걸 계속해서 우리 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2018년 익산 쌍릉의 대왕릉에서 무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과 함께 부장품으로 신라 토기가 발견. 바로 옆 소왕릉의 주인이 선화공주 아니냐며 그녀의 실존 여부가 또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왕릉은 도굴당한 상태라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요. 여전히 선화공주의 존재는 수많은 논란과 쟁점을 남기며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신라의 것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라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저때 교류가 있었으니까 내가 즐겨 사용했던 것들을 같이 묻었을 수도 있고. 허구의 인물이라면 왜 저런 허구를 그래도 왕이 언급되는 스토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사실 왕이 용인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무왕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속 선화공주. 과연 그녀는 누굴까요? 정말 누군가 만들어낸 상상 속 인물인 걸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을지문덕,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 하면 흔히들 수공으로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의 명장으로 기억하실 텐데요. 그 외에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을지가 성이죠.
네. 을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그 정도 압니다. 살수대첩 말고 아는 게 없죠. 진짜 없어. 실존인물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기록이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 을지문덕 장군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고 또 언제 어떻게 죽었고 심지어 을지문덕의 이름은 맞는지 관직명인지 미스터리 그 자체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오로지 살수대첩에 대한 기록만이 후대에 작성된 삼국사기 열전의 을지문덕전과 1931년부터 연재된 심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 자세히 등장할 뿐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을지문덕은 그 계보가 상세하지 않다로 미스터리하게 시작합니다. 612년 고구려 영양왕 23년 수나라는 당시 100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거짓 항복 작전을 반복하며 수나라 군사들을 지치게 만들었고요.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낸 시 여수장 우중문 시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를 살수 지역으로 유인한 뒤 항복하는 척하고 안심시켜서 때가 되었다. 공격하라! 수나라 대군을 물리쳤는데요. 하지만 살수대첩을 끝으로 613년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시까지 기록에 있는데 왜 역사에는 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명장인데 그러니까 저 기록만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건가요? 혹시 을지문덕 장군이 반역했던 게 아닐까요? 아, 그런 추리도 있습니다. 영양왕 입장에서는 무섭거든. 어. 을지문덕 장군의 미스터리한 행적을 두고 학자들은 다양한 추측을 제기했는데요. 을지라는 글자를 두고 과거 만주, 몽골에서 거주했던 선비족 중에 을지 씨와 비슷하다며 선비족 계통의 귀화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혹자는 연개 소문의 쿠데타 이후 반대편에선 을지문덕 장군이 기록 말살형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지.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긴 내 얘기만 남겨놓고 그 장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써놓은 거네. 다 지워버린 거네.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수대첩 이거는 뭐 어떻게 빼박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음. 을지문덕 장군 덕분에 이겼다는 거. 나라를 구한 명장 을지문덕. 우리가 모르는 역사 속 그의 다른 삶은 어땠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 부대가 실존했다. 조선 최대 전쟁. 임진을 한 당시 왜적들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든 막강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599년 왜군이 철수하면서 명나라 14만 대군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그린 천조장사 전별도입니다. 그림 중 의아한 모습이 눈에 띄지 않으신가요? 뭐야? 사람이에요? 저게 뭐야? 늑대야? 원이네, 원숭이 원자. 원병이 뭐야? 원숭이 병사. 혹성 탈출. 에? 원숭이 병사 300명 있었대. 그림 속의 깃발을 보시면 원병 300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로 300명의 원숭이 병사를 뜻한다고 합니다. 날렵한 사람들을 요즘엔 뭐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제 동물에 빗대가지고. 원숭이 같은 아니, 어떤 날렵한 체구. 날렵하다. 10여 년 전 천조장사 전별도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만 해도 원병이 실제 원숭이 아닌 원숭이처럼 동작이 민첩하고 재빠른 병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임진왜란을 가장 자세하게 서술했다고 평가받는 의병장 조경남의 난중잠록 또 여러 문헌들에서도 원숭이 부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발견. 명나라의 양호는 원숭이 기병 수백 마리를 데리고 소사하 다리 아래 들판이 끝나는 곳에서 매복하게 하였다. 군사 가운데 초원 4마리가 있어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았다. 몸뚱이는 큰 고양이를 닮았다. 아니 저 보니까 100% 원숭이인 게 뭐냐면 팔이 너무 길어. 이거는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라 원숭이야. 그냥 원숭이야 쟤네들.
아직까지도 역사학계에서는 원숭이 병사에 대해 원숭이처럼 민첩한 사람일 것이라거나 원숭이 탈을 써서 변장한 병사들일 것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 원숭이 병사에 대한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다는 명나라 300명의 원숭이 병사들.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